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렇게 이제 스크린을 놓고 수업해보기는 처음인데, 그런 김에 인사 다시 하겠습니다. 저 깊은 생각에 고등수학 원장이고요. 젊고 의기충만한 한성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주말에 좀 놀아야 되는데 여러분을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혀놓은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는 거하고 다른 뭔가의 메시지들을 정확하게 전하고 조금 더 강해지는 여러분들을 만들려고 오늘 시간을 준비했어요. 어제가 목요일 맞아요? 어제 이제 대한민국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거꾸로 써야 되는 거, 거꾸로. 이게 무슨 숫자냐? 작년도 요맘때쯤에 깊은 생각하고 그 대성학원 알죠? 축구팀이 있어요, 축구팀이. 깊은 생각 평균 연령 35세. 선생님이 이제 이 숫자를 높이는데 매우 일조를 하는 사람인데 여기는 그 대성학원 평균 연령.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럼 당연히 차력은 누가 좋겠어요? 공차기도 잘 차겠죠. 여긴 이 나이 든 사람이 많으니까 헉헉대는 사람이 많을 텐데 작년도 스코어입니다. 3대2. 작년도에는 선생님이 2골을 넣어서 간신히 이겼어요. 어제 드디어 우리는 7대2로 대승을 거뒀어요. 박수 한번 쳐줘야지 이럴 때. 네. 혹시 장재준 선생님 반 있어요? 최정환 선생님 반. 원영우. 그럼 또 누가 있나? 선생님은 저 7골 중에 몇 골을 넣겠습니까? 1골. 간신히 1골을 넣고 이제 면피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점심을 먹으면서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해본 결과 FC 깁생의 축구팀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축구를 합니다. 주로 중동고등학교 친구들이 간간히 우리랑 만나게 되는데 저쪽에 그 무슨 하늘공원인가요? 마루공원, 옳지. 마루공원에 가면 금요일 날 아침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우리가 축구를 해요. 응? 가끔씩 이제 그 영상들이 여러분들이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매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공도 잘 못 차고 그 선생님은 이제 날렵하게 생겼잖아요. 대체로 나이가 많아져가면 어떻게 되지? 체형이 이렇게 되기 시작하지.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 조금 호흡이 맞아요. 근데 얘네는 어떻게 하냐? 얘네는 1년에 4번 한대. 4번. 1년에 4번이 어떤 거지? 봄맞이 한 번 하고 쉬었다가 여름쯤에 한 번 하고 가을쯤에 한 번 하고 시즌 마무리할 때 한 번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깁생팀은 패스웍이 좀 살아요. 서로가 자리도 잘 차지하고. 얘네들은 지기네들끼리 막 부딪혀. 자기네 편이 찬 공에 자기네 편이 맞아서 안경이 깨지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실력이라는 거하고 그게 실전에 가서 스코어를 내는 거하고 사이에 이런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연습해내느냐. 꾸준히 연습한 자들은 언제나 항상 이기게 돼 있어요. 연습을 안 하잖아? 아무리 뛰어난 애들을 모아놔도 얘네들이 이기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내년도에도 또 게임을 하자고 저쪽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내년은 아마 이게 한 13대 한 3쯤 되지 않을까. 이 중에 한 골을 우리가 먹어준 거야.
왜냐면 이제 스코어가 6대 0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쪽 팀이 어떻게 되겠어? 이제 포기하려고 하겠죠. 네. 그러면 재미가 없으니까 국고는 우리가 먹어줬는데, 이 프로젝트 고수라는 거는 지금부터 한 4년 전에 여러분 선배들이 실제 수학능력 시험을 대비하면서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요. 모의고사를 끝나고 나서 상담을 해봤더니 수업 시간에는 매우 똘망똘망하게 막 끄덕거리면서 막 이러면서 쫓아왔던 애들이 시험을 보고 딱 돌아왔더니 얼토당토하는 아주 황당한 실수들을 해서 나타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분석을 해봤어. 아마도 깊은 생각을 다니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은 적어도 나는 게으른 뱅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공부에 대하여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노력이 실전에서 실제 점수로 화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 오늘 2부쯤에서는 올해 3월에 여러분 선배들이 치른 실제의 그 시험지들을 가지고 마음껏 비유서도 보고 마음껏 진단도 해보고 왜 저런 일이 벌어지나, 내 게 아니고 남의 거를 다 한번 분석을 해볼 거예요. 읽다 보면 그런 말들이 나올 거예요. 뭐 바보라든가 이런 말들이 시험지 곳곳에 등장하게 되는데, 다시 항상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져, 그지? 시험지를 버리는 자가 있고요, 점수 확인하고 끝나는 자가 있고, 틀린 문제의 답을 확인하고 끝나는 자가 있고, 틀리지 않을 방법을 찾아보려는 자가 있고, 당장부터 안 틀릴 방법을 찾아서 행동하는 자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의 고수는 결국 이 5번째 단계에 이른 자일 텐데, 저희 오늘 시험 끝났습니다. 손 드십시오. 좋습니다. 수요일 날 끝났습니다. 좋아요. 지난주 끝났습니다. 손 드십시오. 오늘 끝난 사람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그죠? 분석해 볼 수 있는. 지난주에 끝난 사람들은 분석을 했는지 궁금해. 어쨌든 본 게임으로 들어가 보는데, 오늘 주제는 크게 2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론적 배경, 오리지널 고수라고 해서 최초에 분석한 결과로 선생님이 지금 한 3년 후에 무슨 박사 논문을 쓸 참이야, 이걸 가지고 실수의 개념과 유형들을 분석해 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3월에 여러분 선배들이 저질러 놓은 어마어마한 버라이트 쇼를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대로 된 문제풀이는 어떤 행동체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는 여러분이 아마 다 이해할 거예요. 문제를 읽어야 돼. 누구나 읽어요. 잘 읽어야 돼요. 구성하고 진행할 거고, 계산이 나타날 거고, 마지막으로 답하게 되는데, 대체로 처음 출발은 이렇게 시작됐었어요. 많은 친구들이 이 마지막 단계를 건너뛰는 경우를 많이 관찰하게 된다. 이 마지막이 매우 중요하고, 저기에서 다 제대로 해놓고 나서도 자기가 답을 못 내는, 즉 마치 비유하자면 맛있게 드리블 해가서 골키퍼랑 1대1 딱 됐어. 응? 툭 차면 되거든요. 네, 가끔씩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 시합을 보다 보면 딱 골키퍼랑 1대1이거든. 찼는데 헛발질을 하는 경우가 있고, 찼는데 공이 골대로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어떻게 되는 거냐? 전 세계에서 유능한 축구 골잡이들은 골문 앞에 딱 서잖아요. 호흡을 가다듬으며 여유로워져요. 툭 차 툭. 대한민국 골게터들 중에 이동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친구가 차는 방법이 그거야. 세게 찬다고, 엄청나게 세게 차면 어떻게 되지? 공이 안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가요. 그 순간 급 흥분하는 거야. 흥분. 초등학교 축구 시합을 하다 보면 훨씬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선생님이 초등학교 제주도 대표 축구 선수였는데, 초등학생들 할 때는 더 심해요. 심지어는 공이 딱 거기 있잖아. 머릿속에 뭐가 그려진지 아니? 이 골을 넣고 나서 어떤 세레모니를 할까를 먼저 생각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기입니다. 잠깐 체크 포인트인데, 우리 교재가 계속 같은 속도로 흘러갈 거야. 1페이지야. 나는 글을 읽는 속도가 빠른 편인가? 답해보시오. Yes or No question에 써봐, 잠깐. 그런가 안 그런가입니다. 두 번째,
시험 볼 때 하고 평상시 하고 속도가 과연 같은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어떤지. 다음 세 번째, 읽어 나갈 때 띄엄띄엄 읽는가? 몽땅 다 읽는가? 저기에는 네 번째 질문이 있어. 나는 문제를 읽을 때 밑줄을 긋는가? 잠깐 해볼까요? 네 번째, 밑줄을 긋는가? 요 앞에 오세요. 자, 대표 문제 1번입니다. 부등식이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얘들은 무슨 어마어마한 난문들 없어요. 아주 쉽고요,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지어는 눈으로도 다 풀 수 있게 돼 있고, 심지어는 이 안에 풀이 과정들이 다 등장하거든. 네, 그걸 지켜보면서 좀 여유롭게.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시험 보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험 보는 누군가를 내가 관찰한다. 시험 보는 누군가를 관찰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나한테는 부담이 없잖아. 즐거움만 있을 뿐이지. 가봅니다. 저런 문제를 만났어요. 로그 부등식이고요. 정수 x를 찾아서 최대 최소를 찾은 후 곱하여 답하라. 이게 질문인데, 맞지? 네, 어떤 친구의 풀이를 잠가봤어요. 요거 보여, 요거? 이걸 시험 보기 전에 쓴 거겠어? 시험 본 다음 쓴 거겠어? 시험 본 다음. 그 다음에 얘가 시험 본 다음 한 행동이 또 있지. 어디 있을까요? 여기지. 다 아는 거예요. 문제는 저거를 과연 시험 보는 현장에서 할 수 있는가 하고 관건인데, 어쨌든 로그를 치환해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고, 이건 여러분들도 다 아는 거예요. 치환해서 부등식을 열심히 잘 풀었습니다. t의 범위가 마이너스라고 4 사이인데요. 저거를 살짝 옮겨봤더니 x 범위가 2분의 1 이상 16 이하예요. 이때 급 흥분해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눈에 어떤 두 개의 숫자만 보여? 2분의 1하고 16하고 곱하랬으니까 곱하면 얼마지? 8이겠죠. 8이 있지 하필이면. 딱 체크하고 넘어가겠지. 그러면서 탁 기분이 좋아져요. 집에 돌아오면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특히나 내신에서 많이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수능에 가면 이런 현상을 조금 제어해 주려는 그 출제자들의 고통이 있어. 이런 답을 안 만들어줘. 응? 왜냐하면 애들이 비본질적인 것으로 틀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어쨌든 정수라는 단어가 없었다면 정답이겠는데, 정수라는 단어 때문에 틀린 거죠. 이 배점이 예정이지 지금. 이런 게 4.8점이랍니다. 네, 넘어갑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로 잠깐만 추억을 되살려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집합 문제죠. 네, 별빛 마을인지 달빛 마을인지 무슨 뭐 중동 마을인지 무슨 뭐 진선 마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집합이 나왔어. 그러면 내 머릿속에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를까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되겠네. 그래서 그 밑에 딱 보면 애가 예쁘게 벤 다이어그램을 딱 그려놨어요. 그리고 원소의 개수니까 A, B, C, D, E, F, G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도 잘해. 그 다음이야. 중간에 탁탁탁탁 등장하는 수치들을 예쁘게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죠? 자, 조금 전 이 친구 있잖아. 이 친구에 대하여 우리가 보고 난 반성적 결론. 딱 문제를 읽으면서 어디에 체크를 해봐야 된다? 한번 연필로 체크를 한번 해봐. 어디에 체크해야 될 것인가? 밑줄을 긋는다면 어디에 긋는 게 핵심이겠느냐? 자, 이렇게 되면 잘 봐. 여기 보세요. 이런 친구 있어요. 마치 영어 독해하듯이 사회 공부하듯이 여기도 긋고 여기도 긋고 여기도 그으면서 막 읽는 사람이 있어. 밑줄이 많아져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집중이 다 분산되는 거예요. 이 하나, 둘, 셋, 넷째 줄까지는 그림 속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밑줄 그을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집중해야 될 곳을 생각해 보면 질문이 뭐냐인 거야. 질문이 뭐지? 여기다 다시 한번 밑줄을 그어보시고 혹은 동그라미를 해보시고 한 종류가 두 줄 밑줄인 거야. 한 종류만인 거지. 집합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래서 얘 풀이를 쫙 가봤거든. 딱 보이지? 이거 보이시나요? 이것도 역시나 언제 체크한 거? 집에 돌아와서 자기가 풀이 과정을 쫙 내려가 봤거든. 멋있게 잘했어요. 근데 한 종류만은 D, E, F인 거야? A, B, C인 거야? 그럼 이 D, E, F를
여기 위에 살짝 대입하고 넘겨 뺀 후에 답이 나오겠지. 그 답이 여기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쭉 풀어나가다가 풀이가 좀 길어지잖아요. 사람은 보통 어떻게 되냐? 길어지면 점점점 빨리 도망가고 싶어요. 빨리 끝내고 싶어. 딱 했는데 수학이 딱 이런 게 있어. 등호 숫자가 나오지. 그럼 어떤 이 사고 구조가 형성되느냐? 는 숫자로 등장하는 이 숫자가 마치 뭐처럼 느껴진다? 답.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 문제는 요렇게 하기 전 미리 밑줄을 거둔 사람은 이 수치를 얻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시선이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한번 생각해봐. 얻은 수치를 가지고 이리로 가봐야 되겠지. 아, D, E, F는 아니네? 그럼 A, B, C는? 그럼 A, B, C는 여기서 찾으면 되겠네? 그래서 답 나오겠지. 그럼 추가로 필요해지는 시간이 대략 몇 초쯤 필요할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 답을 얻은 후 답이 아니네? 답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네? 여기다 대입하면 27 얼마지? 27? 14 넘겨 빼겠죠. 그럼 88인가? 네, 대략 한 3, 4초 정도의 점검하고 답하는 이 과정들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내신이 딱 되잖아. 급해지거든 마음이. 왜? 50분 만에 한 4-5문제를 풀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조급해지게 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급함이 3, 4초를 마치 한 20초, 30초처럼 생각하는 순간에 항상 이런 비극들이 벌어지시다. 역시나 배점이 4.5점이고 이런 문제를 3문제만 틀리면 이게 몇 점 감점이 되겠어요? 순식간에 까이는 거예요. 아마도 이번 중간고사 시험에서 난이도가 매우 높지 않았던 학교인 경우는 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실제 점수들이 다 결정나고 등급까지 결정나는 그런 상태가 벌어집니다. 자, 고수의 행동 이론을 잠깐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제1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읽는 과정에 반드시 자기가 지켜야 될 철칙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세 컷으로 설명해 주마라고 돼 있는데 거기를 잠깐만 같이 읽어볼게요. 4페이지입니다. 1. 문제를 읽으며 구조를 탐색합니다. 해결 전략의 밑줄. 그리고 오른쪽에 가서 거기 따옴표를 보세요. 로그 등식을 해결해야 되는구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야지. 그 옆에 3초 써주세요. 소요되는 시간 3초. 이건 그냥 시각입니다. 시신경을 통과해 들어온 어떤 정보를 보자마자 직방으로 자기 사고 구조가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그 다음 2단계로 내려가서 밑줄을 긋는 행동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보다시피 부등식의 밑줄, 정수 X의 밑줄, 최대 최소의 밑줄, 곱의 밑줄. 이 사람은 잘한 거라고 잘 못한 거라고? 잘 못한 거라고. 그 2단계하고 3단계 있지. 2, 3단계를 묶어 보세요. 2, 3단계를 묶어서 크게 그리고 크게 써놔. 하나의 과정. 이 둘은 하나의 과정이고 이 두 과정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압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그러면 결국은 그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라고?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그곳에 있다.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주제인데 왜냐하면 공부를 하는 동안은 대체로이거든. 부등식, 로그 부등식 풀 때는 치환해야 되고 치환한 다음에 그걸 풀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보통 학원 수업 시간이든 학교 수업 시간이든 마지막 답하는 과정을 보통 우리가 생략하게 돼 있어요. 그지? 왜냐면 수업 시간에도 그럴 거 아니야. 조금 전 그 부등식에 마이너스 1보다 크 나왔고 4보다 작게 나왔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다 끄덕이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답이 어떻게 나올지를 대충 알아. 근데 문제는 이걸 실전에서 답을 내려고 딱 했을 때 어색하다 이거야. 그래서 반드시 실전 연습할 때는 어떤 문자를 규정하는 수에 대한 규정이지. 거기에 반드시 체크하고 거기서 써서 최후 점검 요소. 마지막에 반드시 그 체크한 거하고 점검할 수 있는 거. 즉 공부가 사전에 열심히 잘 돼 있잖아. 그러면 풀이 방법은 밑줄을 긋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알아요. 오직 마지막에 답하는 과정에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다. 즉 최초의 단계에 읽는 거하고 제일 마지막 단계에 답하는 거하고 사이에 항상 밀접한 연관구조가 있다. 어쨌든 가봅니다. 그 주제입니다. 화면 잠깐 볼까요? 변수의 제한 조건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 첫 번째는 자연수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음한인 정수가 있어. 자연수와 음한인 정수의 차이가 얼마지?
0의 존재죠. 두 번째, 정수라는 단어가 등장했을 때 이것도 다른 거지. 그 다음 양수, 양수랑 자연수랑도 다른 거죠. 양수라고 할 때는 무슨 수를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양의 실수. 근데 자연수가 되었을 때는 완전히 다른 거죠. 양의 정수라는 말도 또 있습니다. 어쨌든 저기 등장한 저 단어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이야. 네, 여러분들이 2학년이기 때문에 첫 번째 식. 네, 저 분수식을 보자마자 뭘 생각해야 되나?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지 않다. 두 번째 무리식을 보면 뭐지? x는 두 개를 딱 짬뽕시키면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마이너스 4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뭐? 4 이상. 로그식을 보면 뭐? 진수 조건에 따라서 x는 3보다 커요가 나타나야 되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점검되어서 표시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과 손으로 볼까요? 네, 내리세요. 이과 수투 제일 첫 단어이 뭐지? 방정식, 부등식이죠. 거기에 등장할 주제이지. 이 로그 이 주제는 실제 수능에서도 매우 많이 등장했고 많이 실수해서 틀렸던 주제예요. 요 진수 조건을 빼먹어요. 그래서 저런 건 보자마자 연필로 그 조건들을 미리미리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의 제한 조건은 반드시 사전에 요약 정리를 해둘 것. 지나갑니다. 이번엔 구성 및 진행입니다. 수학 시험을 보면 시간이 부족하냐? 그러면 아마도 그렇지 않다고 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야. 내신에서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암산을 하느냐? 우리는 보통 웬만한 수준에서는 암산을 하려고 노력해요. 세 번째, 관성적으로 풀고 있느냐? 라고 딱 묻잖아. 그러면 죄책감에 빠진 사람은 네 하게 되어 있고요. 조금 자기가 뭔가 도전적인 사람은 그럼 관성적인 건 뭐고 안 관성적인 건 뭐예요? 라고 묻고 싶어지고. 네, 다시 가장 좋은 그 실전 능력은 제대로 된 관성을 만드는 거예요. 제대로 된 관성. 원래 관성적이라는 말은 왠지 보기에 좀 고리타분하고 얘가 뭐 그냥 시키는 대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좀 질 낮은 애처럼 보이고 뭔가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뭔가 이런 것이 뭔가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 해결 단계로 딱 진입하잖아요. 느꼈을 거야. 보자마자 풀기 시작해야 돼. 그러면 제대로 정돈된 관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결론은 그거예요. 제대로 된 관성을 만들자. 잠깐 써두십시오. 제대로 된 관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연습할 때 얼마만큼 저 과정이 기계화되어서 진행될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이참에 수학에 대한 오해를 잠깐 먼저 불식시키고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수학하고 수학자들이 하는 수학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수학이라는 어떤 소재를 가지고 문제 해결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럼 수학자들은 뭘 하느냐? 수학자들은 3년 동안 계속 틀리다가 3년째 되는 어느 날 딱 풀었어. 응? 그리고는 3년 1일 지난 그날 기자회견을 열어서 제가 드디어 알아냈습니다. 3년 동안 걸렸다는 말은 하지 않고 수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아름답고 이런 특징을 가졌으니 쫙 이렇게 브리핑을 해. 그럼 앉아있던 기자 있잖아. 궁금하지가 않아요. 왜? 잘 모르니까. 대단하다고 하고 이제 신문기사에 내거든요. 그러니까 위대했던 모든 수학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3분 만에 어떤 정리를 이끌어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틀리다가 매우 운 좋게 한번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학자들이 하는 창의성이 요구되고 이런 수학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수학이라는 소재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문제 해결 연습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시간과의 싸움에서 수학자들은 그러니까 관성을 버려야 돼요. 이건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교 가서 대학 원쯤 갔을 때 필요해지는 최고의 덕목이에요. 관성과 결별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그러한 능력이 도달될 때까지 내공을 쌓아야 되는 거야. 이거? 네. 마치 이런 것 같아. 내가 장풍을 쏘고 싶어. 이 장풍이 나가겠니 안 나가겠니? 안 나가죠. 장풍이 나올 때까지 뭘 해야 돼?
체력 훈련을 해야 돼. 죽어라고. 그러면서 쫙 이제 눈빛과 뭐 이런 에너지를 모으는 뭔가를 막 길러야 되죠. 이런 단계에 있다고요. 장풍이 나가려면 물론 이건 허황된 얘기입니다만은 적어도 10여 년간 그걸 쌓지 않으면 안 돼요. 즉 수학에 대해서 매우 큰 오해가 있는데 수학을 무슨 창의성이 요구되는 학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사기꾼이야. 중고등학교 수학은 그런 게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연습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지나봅니다. 자, 이 화면 잘 보세요. 화면에 두 개의 그림이 지나갈 거거든. 저 두 개의 그림 한번 비교해봐야 돼. 이건 교재 없어요. 화면 봐요. 화면. 네, 회심의 작품이에요. 잘 보세요. 몇 초가 걸렸을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화면 봐주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봐주세요. 다시 한번. 몇 초? 한 4초쯤. 자, 이제 두 번째 그림 갑니다. 몇 초? 한 번 더? 한 번 더. 대략 몇 초? 시간 비슷하죠? 일부러 시간이 비슷하게 만든 거야. 자, 이게 지금 뭘 뜻하느냐면 선생님이 학생의 입장이 돼서 모범 학생이 풀어나가는 생각의 흐름과 시간의 느낌을 위쪽에 그려보고 아래쪽에는 이런 거 있잖아요. 휙 하고 건너뛸 때 이런 욕망들이 결국 어떤 소용돌이를 만들어서 같은 시간을 만들어내냐를 한번 만들어 본 거야. 분명히 처음부터 끝까지 길이는 똑같습니다. 누가 더 많이 한 거지? 얘가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한 거죠.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얘가 벌써 쥐나기 시작해. 그래서 최고의 과정은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저 사람이 위쪽하고 아래쪽에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차이의 본질은 잘 봐. 얘는 좀 더디죠. 촥 빨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과정. 전 틀린 거예요. 이쯤 되잖아, 이쯤. 네, 정답률이 한 40%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대체로. 그래서 이 그림하고 이 그림에 대한 기억을 잠깐 해두시고 가급적이면 초반전에 여유를 가져라. 그 다음 건너뛰려는 욕망을 잠시 제어해라. 그래야 이 과정을 거쳐서 동일한 시간대에 정답에 딱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되돌아가지 않는 풀이를 하는 게 관건이다. 소용돌이를 극복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1학년 때 풀었던 문제야. 두 직선이 있어요. 둘째 줄에 가보면 지금 이 내용은 6페이지에 있어요. 평행할 때입니다. 밑줄. 평행할 때. 그 다음 또 비슷한 말 있지, 그지? 어디 밑줄? 수직할 때. 평행과 수직 조건을 찾아서 m값을 찾고 그 두 개의 값을 가지고 답을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가보세요. 실수한 학생이 풀이로 내려가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얘가 왜 틀렸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아래쪽에 보면 왼쪽은 평행 조건을 쓴 것 같고 오른쪽은 수직 조건을 쓴 것 같아요. 그죠? 찾아 내려갔더니 자, 여기 볼까요? 답을 드립니다. 안 살. 평행 조건 하면 우리는 통상 머릿속에 기울기가 같다 하겠죠. 근데 기울기 같은 뿐만이 아니고 무슨 조건이 더 있어요? 여기 y절편이 다르다는 조건이 필요하지. 이걸 안 쓴 거야. 잘 안 쓰고 조급한 마음에 요거 과정을 쫙 밟아 들어가거든. n값이 두 개 나와요. 2하고 마이너스예요. 근데 여기 봐봐. m이 1이 아니다 그랬지. 얘가 왜 1이 아니라고 썼느냐를 내가 분석을 해봤어요. 올라갔더니 분모는 m 더하기 1이야. 그럼 m값이 될 수 없는 것은 1이 아니고 얼마가 안 되는 거지? 마이너스가 안 되겠지. 근데 얘가 어떻게 보냐? 에이씨 1이나 마이너스리나? 1이나 마이너스리나? 아씨 왜? 다시 되돌아가고 싶지가 않아. 끝나버린 거야. 얘가요? 소용돌이의 이 역전 현상쯤에 이르잖아요. 그거 우린 포기한다는 거야. 근데 처음에 이렇게 썼다면 저거 쓰는데 몇 초 걸리겠어요?
저는 알잖아. 우리가 기울기는 같대, y절편이 다르다는 알잖아요. 그걸 처음에 쓰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 이건 다 썼거든? 근데 이것까지 쓰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초 걸리겠냐고. 이걸 쓰는데 몇 초 걸리겠냐고. 계산이 안 돼? 안 될 정도로 짧아요? 네. 아마도 이 스피드로 써나갔다면 한 1초 좀 뭐 더 걸리거나 말거나. 이 쓰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반드시 그걸 써주셔야 돼요. 필요한 내용은 반드시 써. 필요한 내용은 반드시 그곳에 남겨줘야 소용돌이가 없다 이겁니다.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거는 제목이 참 희한해. 해봐. 제목. 이건 실수인지 실력인지를 간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수꼴의 식이 나타났어요. 몇 페이지? 7페이지. 방정식 n분의 1하고 n분의 1의 합이 4분의 1과 같답니다. 만족하는 정수 mn의 순서상의 예수를 찾아냅니다. 그럼 우선 문제 속에 가서 밑줄 그어야 될 곳 혹은 동그라미 쳐야 될 곳을 한번 해봐. 어디에 체크를 해봐야 돼? 정수, 그지? 그 옆에 살짝 메모. 자연수가 아님 써주세요. 이게 자연수였다면 답이 달라질 텐데 정수예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봤습니다. 네, 양변, 우변을 통분한 후에 대각 곱하고는 인수분해를 참 열심히 해서 n-4, n-4의 곱이 16인 것까지도 찾아냈어요. 멋있지? 네, 잘한 애야. n-4하고 n-4하고 곱해서 16이래. 자, 읽어볼까요? 저걸 보고 나면 만일에 mn이 자연수였다면 자연수 두 개를 곱해서 16인 거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얘네 둘은 16의 뭐? 약수겠지. 그리고 우리는 공식을 알아요. 16이라는 수가 2의 몇 제곱이지? 4제곱이죠. 그러면 약수의 개수는 하나 더하면 5개 나오지. 그래서 5개가 약수쌍의 개수예요. 그래서 만일에 정수란 단어를 못 읽은 채로 거기 체크를 안 한 채로 답한 친구는 5개 있을 거라고. 5개. 그리고 그 밑에 흔적을 보면 알겠지만 왼쪽에 보면 1과 16의 쌍이 있고 2와 8의 쌍이 있고 4, 4의 쌍이 있고 그 다음 8하고 2의 쌍이 있고 16과 1의 쌍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요게 총 몇 쌍이? 5쌍이야. 거기 살짝 묶어두시고 여기까지가 자연수예요. 자, 그 다음에 1에서 5쌍을 찾았거든요. 그 다음에 뭔가 내가 수학을 좀 잘해왔다는 친구들일수록 어떻게 하게 되느냐. 어차피 이건 양수잖아. 그럼 음수 쪽에도 몇 쌍이 나오고 있어요? 5쌍 나오고 있어요. 그럼 답을 몇으로 쓰고 싶어지겠어요? 시간이 모자랐다고 생각하면 10개를 쓰고 지나갔을 거예요. 이제 오른쪽으로 가봅니다. 오른쪽에 가봤더니 그곳의 쌍에는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 16이 있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8의 쌍이 있고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4의 쌍이 있고 마이너스 8하고 마이너스 2가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16하고 마이너스 있어. 이 풀이한 친구는 매우 신중한 친구고 이 과정 다 했어요. 심지어는 여기에 가서 mn의 값을 다 썼어. 보이지? 비극이 보이시나요 이제? 보여? 뭐라고 써있어? 00이 써있는 거야. 이건 실수인 거야 실력인 거야? 이건 실수라고 봐야 돼요 실력이라고 봐야 돼? 얘는 실력이 없어서 틀린 거야 실수해서 틀린 거야. 네, 문과라면 실수한 거예요. 이과는 실력이에요. 문과는 분수방정식을 배운 바가 없잖아요. 이과는 배웠잖아. 이해감? 네, 자기의 처지에 따라 동그라미 없이. 다시 이과였으면 처음에 이 식이 딱 나타나잖아. 이 식이 나오면 이과는 반드시 처음에 뭘 하고 있어야 돼? m도 뭐가 아니고 n도 뭐가 아니고 이걸 쓰고 있어야 된다. 괜찮지? 문과인 경우는 이런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수능에 가면 저런 일을 묻지 않는다 이거야. 됐지? 그래서 두 가지 요소를 설명드린 겁니다. 제 1번입니다. 자연수라고 했다면 그냥 5개에서 끝이다. 정수가 되는 순간에 얘기는 다르다. 그리고 반드시 그곳에는 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계속 등장한 키워드가 정수라는 단어를 만났을 때에 중학교 때까지 가져왔던 자기의 생각을 뭔가 의심해봐야 된다. 반드시 점검해야 될 주제가 있다. 라는 점을 아울러 또 설명드립니다. 다시 이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점검하는 게 중요해요. 그랬으면 이걸 처음에 썼으면 있었는데 한 3초 걸릴 테고 썼으면 얘를 보자마자 얘를 버렸을 거라고.
답이 몇 쌍이 되겠어요? 9쌍. 지나갑니다. 대표 문제 2번. 지수부등식입니다. 요번 여러분 시험 범위였을 가능성이 높은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쉬워요. 딱 보자마자 내 머릿속에 뭐가 제일 처음 떠올까요? 치환해야 되겠네, 그지? 네, 치환해. 네, EX는 T라고 치환했어요. 2차 부등식을 열심히 풀었어요. 풀어와서 네, X의 범위가 3보다 작다는 것도 찾았어요. 요 밑에 보면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T가 8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다 크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T는 2의 X승이니까 2의 3승이 3보다 작다는 까지는 잘 체크했거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저 위로 갔더니 또 써있어 이게. 이걸 왜 썼는지 모르겠는데 써놓고는 내려가면서 여기 지금 흐릿하게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저기를 찾아봤어. 이게 돋보기로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1보다 크다가 있어. 얘 왜 1보다 크다고 했었을까를 궁금해서 이거는 걔를 진짜 불렀어요. 야, 너 여기도 왜 1보다 크다고 썼니? 이랬더니 애 하는 말이 그래요. 이잖아요. 이해가 안 가지? 어쨌든 그 순간에 어쨌든 정신줄을 놓기 시작하면 마이너스인데 2의 1승이라고 보였다 이거야. 그럼 얘는 뭘 못해서 이랬을까? 치환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양수라는 표현이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틀린 게 아니라고. 어디서 틀린 거라고? 여기서 이걸 안 쓰면 반드시 그런 사태들이 또 벌어질 수도 있다. 심지어는 이런 일이 생긴다. t가 마이너스에서 8까지지. 그러면 마이너스 1, 0, 1, 2, 3, 4, 5, 6, 7 이걸 가지고 계산하려는 사람도 생길지 몰라. 듣기만? 네. 어쨌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이건 좀 어려워요. 어려워. 오늘 어려운 건 하지 말까? 이거 선생님이 그냥 풀어버려? 선생님 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허근을 가면 됩니다. 허근이니까 판별식이 한보다 어쩌겠어요? 작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잘했어요. 여기는 그냥 확 건너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보여줄게. 저기까지 건너와서 얘가 어떻게 지금 정리를 했냐면 A가 2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는 걸 찾았어요. 그 다음 저기 써있는 흔적이 4 더하기 2A하고 4 더하기 2A분의 4가 있는데 옛날 어딘가에서 배운 흔적이 있어. 그지? 요놈 동그라미하고 요놈을 동그라미 해보니까 하나는 분자에 있고 하나는 분모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최대 최소로 문제를 풀라 그러면 얘를 가지면 항상 뭘 생각하게 되지? 산술기 하겠지. 그래서 찾았거든? 2배 루트 4라고. 그랬더니 이게 4지. 네, 는 4 보이죠? 보기에 4가 보이죠? 체크하겠지? 근데 얘는 지금 최대값을 찾은 거야? 최소값을 찾은 거야? 지대로 한다면 최소값을 찾은 거지. 질문은 뭐지? 그 이상하잖아. 질문은 최대값을 찾아야 되는데 나타나는 이 부등식에 따르면 이 수는 최소값이거든. 그럼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거냐? 이런 거죠 지금. 요 말의 뜻이 A 더하기 2가 양수, 음수? 음수죠. 그러면 당연히 4 더하기 2A 있잖아요. 얘도 양수겠어, 음수겠어? 음수겠지. 음수를 가지고 산수를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는 당장 산술기를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산술기는 항상 어떤 수에서만 쓰는 거죠? 양수에서만. 그러니까 얘를 이 풀이 과정에 가보면 여기까지 얻은 결론하고 그 밑에 결론이 완전히 따로 논단 말이에요. 다시 얻어낸 그 결론을 가지고 이 한 과정만 더했으면 4 더하기 2A라는 놈을 과감하게 치환했으면 t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고요. 저 수는 t 더하기 t분의 4인데 양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t를 다시 뭐라고 치환해야 돼? 마이너스에 무슨 뭐 알파? k, x, t, 뭐 u, 뭐 알파가 알파? 이렇게 했다면 이 수는 빼기 괄호에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4가 될 테고 맞지? 그러면 요것만큼은 이제 양수끼리니까 산술계를 쓰면 4 이상일 테고 빼기가 붙었으니까 얼마 이하가 되니?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답이 최대값 마이너스 4였는데 다시 자기가 얻어낸 어떤 결론이 있었는데 그 결론을 가지고 얘를 다시 봐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첫 단계 통과하고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게 완전히 서로 배신적인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 이유가 다시 자기가 얻어낸 어떤 결론을 가지고 문제를 재구성해야 되는데 구성하는 것을 소홀히 해버리면
예전에 봤던 어떤 하나의 경험만 거기에 남아서 황당한 답에 이를 수 있다. 얘는 실력이 모자란 거야, 실수한 거야? 이건 실력이야. 왜? 여기서부터 여기를 거쳐서 여기로 넘어가게 되는 당면이지. 음수일 때는 반드시 다시 치워낸다. 빼기로. 이 과정을 빼먹으면 이렇다. 물론 집에 돌아와서는 자기가 실수했었다고 할지 몰라. 왜? 선생님 빼기만 안 했으면 답인데. 이런 반성의 태도 최악입니다. 차라리 안 반성하는 것보다 나아요. 다시 그릇된 반성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답노트에 관해서는 집에 가서 한번 보시고요. 아까 여러분 그 교재에는 얘가 들어있는데 여기 보다시피 이건 일치조건 바보 뭐 이렇게 써있죠. 이건 여러분 선배가 만들어 놓은 거를 선생님이 지금 찍어 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틀렸던 과정을 그대로 두고 틀린 이유를 밝혀보고 틀리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딱 선명하게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러면 오답노트로서는 충분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다음 4번째 단계로 가겠습니다. 연산 및 계산이에요. 계산입니다. 계산을 잘하는 자와 계산을 못하는 자가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는 계산을 어설피하는 자와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자로 나뉩니다. 왜냐? 오늘날에는 암산왕이라는 게 없어요. 다 여러분의 연산 능력이 선생님 시대보다 한 30%로 다 다운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 문제도 그런 연산에 대한 문제들을 최대한 안 내려고 노력해요.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2번에 있어요. 자, 68 곱하기 8을 계산하면 얼마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연필로 계산해봐, 빨리. 68 곱하기 8. 88, 64 하시고, 86, 48 하면 답이 나오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저걸 암산하는 속도나 연필로 계산하는 속도나 차이가 없어요. 그 차이는 없다. 요는 뭐냐? 3번에 있어요. 틀린 계산을 하느냐 마느냐. 여기 있고요. 이 모든 주제의 핵심은 1번에 있습니다. 나는 평상시에 교과서 문제들을 실수함이 없이 열심히 여러 번 반복했네요. 조금 전 대성하고 깊은 생각의 차이가 뭐라고? 대성에 비해서 깊은 생각의 유일한 평가 우위는 뭐죠? 매주마다 했던 거예요. 매주마다. 꾸준히. 그들은 1년에 4번밖에 안 했는데 우리는 매주마다 했어요. 그 차이는 점점점 벌어지게 돼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지나가 보겠습니다. 실수의 유형들을 한번 쫙 모아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문제를 풀다가도 이 4개의 주제랑 만났을 때 긴장하라는 뜻인데요. 제일 번입니다. 마이너스 효과입니다. 보다시피 중근에 관한 얘기입니다. 중근을 간다면 판별식이 얼마죠? 0이죠. 그래서 진짜로 제대로 했어요. b 제곱 빼기 4ac라고 쓰고 열심히 여기다 썼거든. 네모박스 과정을 한번 가보세요. 마이너스를 가지고 괄호 속에 곱하면서 전개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잘해서 마이너스 4k제곱 4a까지 했어요. 그 다음 뭐? 마이너스 4b가 돼야 되는데 얘 눈이 여기까지는 볼 수 있는데 여기를 못 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를 이제 분석해 볼 텐데요. 이제부터 집중 잘해야 돼. 여기가 요 단편적인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아. 우리는 2차 방정식 중에서 2차함계수가 짝수면 D를 구하게 돼 있어? 4분의 D를 구하게 돼 있어? 그렇지. 그럼 얘는 뭐냐? 순진한 거야. 글씨도 예뻐요. 즉 실수라는 거는 글씨가 지저분하고 암산만 하는 애가 저지르는 게 아닌 거야. 에너지를 집중해야 될 곳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4분의 1을 했다면 이 4는 없는 거겠지. 그럼 이 사람은 어디에 집중할 수 있게 되겠니? 마이너스에 집중하게 돼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러지 않은 채로 얘를 썼지. 심지어는 얘도 또 써요. 그럼 많이 써나가죠? 그냥 많이 쓴다는 게 실수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지 않아. 많이 쓸수록 어떻게 되지? 가능성이 높아지지. 선생님 아까는 생략하지 말라며. 생략하지 말 게 있고 다시 생략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축약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야. 다시 얘는 실수와 실력에 아주 경계점이 있는데 다시 한번. 그래서 거기는 여러분 펜으로 잠깐 써두십시오. 4분의 D를 했었다면 다르다 이거야.
그래서 가급적이면 풀이가 이렇게 늘어지게 만들면 안 돼. 이렇게 늘어지게 만드는 건 이런 것 같아. 수열에 120번장을 구하라고 했거든. 그럼 진짜로 120개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답이 나와요, 가끔씩. 그럼 인터넷에 돌아다녀. 진짜로. 네. 그 밑에 꼭 리플이 달려. 네, 100은 맞추셨군요. 저는 110번째에서 틀렸는데. 이 모든 코미디의 핵심, 너희들 바보야, 이 말이야. 다시, 에너지를 집중할 곳으로 축약시켜라. 이게 매우 중요하다. 마이너스가 나타났을 때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질 수 있는데, 마이너스에 집중하기 위해서 나머지 현상들을 빨리 걷어내야 된다. 지나갑니다. 이번에는 부등식. 부등식 하면 여러분이 이미 알 거야. 부등식에서 벌어질 수 있는 실수의 가장 중요한 게 뭐지? 마이너스를 곱하는 순간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는 순간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서두르고 조급해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 풀이 보이시나요? 글씨 예뻐. 지금 여기는 글씨 예쁜 것만 다 모아놨어요. 네, 글씨 적어놓은 건 나중에 보겠습니다. 판별식 했거든요. 잘했어요. 마이너스 풀었어요. 그래서 이리로 내려갑니다. 샤. 부도 방향이 안 바뀐 채로 있죠. 그래서 잘 봐라. 문제를 풀어나가는 동안에 마이너스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속도를 잠시 탁 제어해야 되는 거야. 잠깐. 그래서 저기는 손가락을 짚어가면서 비교하는 겁니다. 참고로요. 여러분이 나중에 고3이 되어서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똑같은 날 한 4시간 뒤에 선생님도 풀어보겠죠. 선생님 풀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여기서부터 여기를 거쳐서 넘어가잖아. 풀고 나서 또 봐요. 나는 선생님이 수학을 잘할까요? 여러분이 잘할까요? 만만하다? 좋아. 수학을 잘하는 사람도 저런 장면에 딱 이르잖아요. 그럼 탁 멈추게 돼 있어. 잠깐. 다시 한번 확인. 응? 그 확인하는데 걸리는 시간 한 1초, 2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가요. 그 다음부터는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면에 딱 이르렀을 때 급제동을 걸고 조금 여유롭게 가다가 여기를 딱 벗어나잖아. 이제부터는 확 빨라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문제에 접근해봐라. 참 묘해요. 답은 얘고 얘는 이렇게 체크한 겁니다. 부동 방향이 잘못되니까 그렇습니다. 심지어는요. 저 12번을 이렇게 틀린 친구도 있어요. 잘 보세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거든요. 부등식. 그러면 이제 공부를 잘했던 녀석 중에 여기는 안 보여드리는 실수 하나를 잠깐 소개합니다. 저놈은 2차 부등식이니까 그래프를 그리겠다고 생각해. X축 아래쪽으로 2차 함수가 이렇게 깔아앉아요. 그러자면 포물선이 위로 블록이니까 2차 함계수인 A 더하기 3은 양수겠습니까? 음수겠습니까? 음수겠지. 그럼 당연히 A는 어떤 범위에 있어야지? 말씀보다 작겠지. 그리고는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요. 그거 하나밖에 없네. 답. 그리고 돌아서. 잘 이해가 안 가나요? 여러분이 주로 시험 보다가 경험하게 되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찍어버린다는 거지. 응? 왜냐면 얘가 또한 답 속에 등장하는 순간 더 이상 생각하기 싫은 거야. 에이씨, 그게 답이겠지 설마. 이러지 말아야 돼. 생략하는 순간에 항상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개수식입니다. 분수방정식입니다. 이과 과정이지만 문과 여러분들도 감상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자, 어디서 틀릴 수 있을까? 제일 처음. 여러분이 선생님이라고 쳐봐. 애들한테 가르쳐줘야 돼. 어디를 주의하라고 가르칠까요? 분모가 0이 아니다 하겠지. 그것도 잘했을 거야. 자, 어쨌든 통분해서 식을 만들었고요. 여기 요 빨간색 네모 박스가 문제입니다. 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여러분 눈으로 이걸 관찰해낼 수 있을지 참 궁금한데 시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이게 참 여의치가 않아. 그걸 예쁘게 써볼게 박스 안에. 그게 4x예요. 더하기에 10이에요. 느낌이요? 잘 안 느껴져? 최대한 내가 얘를 뽐따 본 거야. 더하기 기호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더하기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을 써야 되는데 서두르잖아요. 이렇게. 그래도 이건 괜찮아. 좀 나빠지면 어떻게 되지? 그럼 10이 몇 사람 뭐야? 16사람. 그래, 좋아. 16이었다고 해도 좋아. 그럼 이제 답에 그게 없을 테니까. 이게 0이잖아요. 여기가 벌써 진 거야. 여기가 뭔지 자기도 몰라. 그럼 이제 어떤 숫자만 보여? 6만 보여. 그 밑에 가. 황당하죠, 지금? 네. 그래서 다시. 그래서 이제 선생님하고 예전에 그런 경험했던 친구도 있으셨는데 글씨 연습도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수열 문제인데 n 곱하기 h의 n이라는 이런 곱하기 꼴이 있어요. 이거 미천자입니다. 저걸 어설프게 쓰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잠시 뒤 다음 줄에서 뭐가 나오겠니? 이렇게 하지. 네. 그래서 어쨌든 그릇된 글씨는 언제나 이 눈을 자꾸 병신되게 만든다. 자, 봅니다. 이 비슷한 주제가 또 나옵니다. 지수입니다. 자, 이건 암산으로 풀 수 있어요. 256은 2의 몇 승이지? 8승 맞지? 그럼 256분의 1은 2의 몇 승? 마이너스 8승. 지수 법칙에 따르면 2의 몇 승? n분의 8승이지. 네. 보여? 네. 이상하다, 이 분위기가 이거. 딱 간파해야 되는데. 이거잖아. 8승은 잘 보였거든. 분수인 게 느껴졌었을 거야. 요 빼기를 안 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빼기가 남아있지. 원래는 플러스가 돼야 돼. 그치? 2의 마이너스 8승이 마이너스 n분의 1승이니까 2의 n분의 8승이잖아요. 그럼 자연수가 되면 저 빼기가 아닌 1, 2, 4, 8일 거 아니야. 그럼 답일 거 아니겠어요? 참 보기에 희한하게도 둘 다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계속 보여드린 사례가 마이너스랑 만나게 된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 지수에서도 특히나 이렇게 분수꼴을 역전시켜 나갈 때 여기도 주의해야 된다. 한 번 더 봐야 된다. 대신 제가 합니다. 마지막 5번째 단계는 최종 지점의 계산입니다. 최종 지점이라는 게 뭐냐? 그 제목에다가 써주세요. 답하기 직전. 답하기 직전에서 벌어지는 비극들을 잠깐만 관찰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글씨기거든요. 분수 방정식인데. 네. 조금 전에보다는 글씨가 그래도 조금 괜찮아요. 그래서 잘 왔어요. 쫙 왔어요. 이 네모박스 한번 들어갔습니다. 여러분한테 이제 시간을 약 20초 준다. 얘가 어디를 틀렸을지 한번 딱 찾아보세요. 찾았어요? 찾아서요? 네. 어디서 문제가 된 겁니까, 지금? 요거 보여요, 요거? 여기는 걷지? 제가. 그럼 여기도 걷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걸 딱 긋는 순간 얘 머릿속에 어떻게 흐르는 줄 알아요? 아, 다 됐다. 다음 페이지로 가야지. 하는 거야. 다음 페이지가 막 궁금해지는 거지. 다 푼 거거든요. 이렇게 왔지. 그럼 여기서 얘를 휘릭 하는 거야, 휘릭. 마지막, 각 페이지의 마지막 문제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선생님이 만들었는데 용어를 147 효과라고 합니다. 147 효과. 1번, 4번 모의고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1번 첫 문제, 4번 1페이지 마지막 문제, 7번 2페이지 마지막 문제. 항상 여기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정답률이 의외로 떨어져요. 1번이 왜 정답률이 떨어지겠니? 쉽다고 후다닥 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
얘는 왜 그럴까? 옳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싶어. 얘는 뭘까? 이하동문이야. 요 다음부터는 이제 어려워지거든. 이제 신중해져. 그래서 그 147 효과라고 썼어요. 그리고는 반드시 답을 내기 전에는 넘어가면 안 돼. 답을 내서 마침표를 찍은 후 넘어갈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 저런 황당한 짓을 하지 않는다. 즉 완전히 멋있게 잘 풀어놓고 마지막에 저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오리지널 고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1. 글씨 3. 점검. 이게 매우 중요하다.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 걸리는 시간이 대략 3초, 길어서 5초도 안 걸린다. 이 과정을 소홀히 하지 말아라. 이거고요. 그 다음 풀이 과정을 노트에 정리해 나가라. 왜냐? 이 정리한다는 것이 그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장황해지란 말 아니에요. 필요한 거를 반드시 써두는 연습을 해둬야 되고 계산하는 과정으로 들어갔을 때는 오히려 줄여야 된다. 아니 선생님 근데 각 문제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궁금한 사람은 우리 깊은 생각이 지금 숙제 노트 있죠. 그 숙제 노트를 들고 자기 선생님을 찾아가세요. 책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선생님 이걸 더 줄일 방법 없어요? 라든가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었는데 누군가가 그런 것도 질문하니? 이렇게 하잖아요. 2층 선생님 사무실로 찾아가서 고자질 해주세요. 아주 혼내줄 테니까. 마지막입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는 중간고사를 끝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겠을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고등학교 과정으로 그 시절로 되돌아가 보잖아요. 시험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나치고 있어요. 그러면 그랬나 봐. 선생님은 그 시절에 한 이틀째쯤까지는 놀았어요. 선생님 시절엔 참고로 학원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다 독학하던 시대예요. 그러면 시험이 딱 끝나잖아요. 네, 시내 도서관을 가. 미안해. 좀 유치했어 그래. 책을 읽어야지 거기서. 응? 그리고는 둘째 날 분석을 해요. 셋째 날 이러는 거야. 부르르가 뭔지 알지? 오니까 잠수한 다음 부르르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지? 네, 새로워져야 된다. 끝. 그 얘기 끝. 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기말고사 또 찾아옵니다. 기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행동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과서 있지 않습니까? 익힘책 만만한 그 주제를 가지고 연선 연습을 보시고. 재작년에 그런 친구 있었어요. 그 친구가 아마 단대보고 친구였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얘는 문과인데 문과가 아까운 그런 친구가 있었어. 근데 시험 점수가 항상 80점도 안 나와. 왜 그러느냐? 조금 전에 그 버라이어트처럼 벌어진 일들 있잖아요. 시험만 보면 그래. 그래서 시험 마지막 국면에 만났을 때는 걔가 이랬어. 아마 이런 경험을 하는 친구 있을 거야. 선생님도 그게 이해가. 문제는 그런 친구를 데리고 그걸 해봤다고 매일 점심시간 15분 익힘책 문제 10문제씩 풀기. 15분 10문제가 좀 만만하잖아요. 익힘책 문제. 아닌가? 그 연습 문제는 좀 어려웠나? 네, 쉬운 거 있지, 쉬운 거. 쉬운 문제들을 진짜로 그 초등학교 때 구몬 수학 하듯이 해봐야 돼요. 핵심은 그겁니다. 시간은 15분. 문제는 수는 10문제. 대신에 다 맞기. 한 문제 틀릴 때마다 5대씩 매맞았어요. 한 문제마다. 응? 매번. 응? 네. 한 2주 해보잖아요. 그럼 사람이 달라져가요. 그 스스로가 달라져간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로는 하기가 힘들어. 이런 사람은 찾아오세요. 네, 지나갑니다. 네. 나는 혹시 이러지 않는가? 한 번만 보고 가겠습니다. 도저히 해독 불능. 그러니까 앞에 거는 그래도 해독이 가능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해독이 불능해. 불렀어 얘를. 야, 너가 좀 설명해 주라. 내가 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하는 말. 저도 모르겠는데.
무슨 말이냐면 떠오르는 대로 막 써대는 거야. 떠오르는 대로. 네. 그럼 이렇게 장황해지겠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답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도 몰라. 자, 이건 그냥 이 자체로 유치원생이 돼버렸다. 글씨 중요한 거예요. 자, 2부로 가보겠습니다. 2부. 이제부터는 좀 스피디하게 합니다. 여러분 1년 선배들이에요. 1년 선배들이 지난 3월 모의고사 때 저지르고는 네? 와서 울다가 웃다가 그랬던 주제입니다. 실제 그 시험지를 그대로 스캔해 본 거야. 25번이거든요. 25번 147 현상의 또 하나의 주제입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무한등비 수열이 수렴할 조건입니다. 어디를 틀린 거지 얘는? 보여? 문제는 3이지. 얘는 뭐라고 썼지? 뭐라고 쓴 거야? 그러니까 지가 다 뭐라고 쓴 거지. 그 사람은 3과 5를 구별 못하는 애를 우리말로 일컫는 말이 뭐지? 바보. 왜 그러느냐? 서두름이에요. 네, 지나갑니다. 얘는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자고 해본 겁니다. 두 번째, 네, 퀴즈 2가 있습니다. 얘는 어디서 틀렸을까요? 짠. 얘는 등비 수열을 안 읽고 등비 급수로 오해한 거야. 무한 등비 수열이 수렴할 조건에는 여기 등호가 있죠? 등비 급수에는 등호가 없지? 얘는 실력이에요. 이게 실수 안 해요. 다시 등비 수열이 수렴할 조건에는 공비가 1일 조건이 있잖아. 왜냐면 공비가 1이면 첫 장이니까 수렴한단 말이거든. 무한 등비 급수에서는 그 등호가 빠지겠죠. 얘는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을 등비 급수 조건으로 잘못 착각을 해가지고 네, 저기에 등호를 안 넣어서 4를 빼먹은 거예요. 또 갑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잘하는 애야. 이게 빡친 거야. 실수 안 하려고. 그러니까 식은 제대로 썼겠지요? 천만에. 여기도 등호를 붙인 거야. 느낌 와요? 살짝 빗나가는 게? 네, 여기는 등호가 없죠. 여기만.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참 멋있는 친구입니다. 이건 딱 썼으면 이렇게. 얘는 실수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얘는 다 정답을 맞춰야 되는데. 저 밑에 저 글씨 보여? 지랄. 네? 맞게 구함. 제대로 한 거예요. 답 내면 되거든? 0, 1, 2, 3, 4. 근데 얘가 갑자기 얘를 등장시킨 거야. 얘 지금 이게 지운 거거든, 이렇게. 이렇게. 저거 어디서 먹을까? 저 찾아봤거든요. 네. 요거 보여? 다시 아까 내가 147 효과라 그랬지?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은 무슨 이성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걸 보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감각과 어떤 사람의 심리에 대한 지금 분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등호도 없잖아요. 근데 그냥 그 숫자가 보인 거라고.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응?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보여?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응? 우리말로 마이너스 2 초과, 마이너스 2 이상. 이건 단어가 어렵잖아요. 사람이 급해지지. 그럼 보통 이 사람이 쓰는 단어도 매우 형이하학적으로 떨어졌어요. 네, 마이너스부터 4까지. 마이너스부터 4까지. 네? 마이너스부터 4까지. 마이너스부터 4까지. 이렇게 해서 틀린단 말이에요. 자, 다음 친구입니다. 비극입니다, 이번에는. 잘했어요. 요 글씨가 남들하고 다르게 보이는 거 보여요? 굵기가 다르죠, 굵기가? 이걸 언제 쓴 거지? 시험 끝나고 사인펜으로. 얘는 연필로. 네. 어쨌든 이런 일들이 1번, 4번, 7번, 25번에서 벌어집니다. 네. 4번입니다. 잠깐 들고 와봤는데 이건 소개 안 하려다가 이 친구의 자존심,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소개 안 하려다가 이름은 안 밝히면 괜찮으니까 들고 왔어요. 이거 보이죠? 3 곱하기 2의 5승이거든요. 32를 쓴 거야. 없어요. 급해져요. 에이씨 한 거야 지금. 다시 이걸 이성적으로 분석하거나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147 효과는 그냥
서두르는 자의 심리적 붕괴가 만들어내는 어떤 현상들이니까. 네. 그래서 이렇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네 문제를 푸는데 몇 분 만에 풀까를 조사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모의고사인 경우는 가급적 2분까지는 양보하세요. 2분까지는 양보해야 된다. 보통 여러분들 실력이면 한 1분 안에 네 문제를 다 풀 수 있게 돼 있어요. 1번 이거거든. 지수 간단한 문제. 2번 행렬, 역행렬 구하는 문제. 3번 극한에 그냥 눈으로 보면 찍히는 문제. 4번에 꼭 이런 문제가 있어. 네, 여기서 주의해야 됩니다. 지나갑니다. 네, 이번엔 6번 문제인데요. 생략이 빚어내는 현상입니다. 자, 무한급수가 나와 있는데 이건 여러분 이러저런 교재에서 많이 보는 겁니다. 여기 마이너스의 거듭제곱 보이죠? 그러면 저기는 대입하면서 나열하는 것이 보통 풀이 방법인데 얘가 써놓은 거를 살펴봤거든? 했더니 여기가 원래 3분의 1이라고 썼었어. 얘가 잘못한 거지 처음부터. 여기 1이 들어가면 이거 두 개 더해서 빵이 되겠거든. 고친 흔적이야 이 0이. 그럼 여기도 고친 흔적이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 반만 고친 거야. 반만. 보세요. 다시 1이 들어가면 0이 되고 2가 들어가 봐. 2가 들어가면 1 더하기 얼마가 되지? 1이 되겠지. 그럼 분자는 얼마야? 2죠. 근데 얘는 어떻게 다고? 짠. 네, 시도 때도 없이 다 1이야. 그래 놓고는 요건 깨달았어. 아, 그건 0이네. 그럼 뭔 못 깨달은 거야? 여기는 못 깨달은 거야. 그럼 첫 항이 원래 9분의 2고 공비가 9분의 1이니까 8분의 1이 아니고 8분의 2. 답이 얼마 그러니까? 4분의 1이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요렇게만 썼었어도 차근차근 서두르지 않고. 네. 다시 지금 모든 얘기들은 서두름이 빚어내는 이 현상들입니다. 자, 이번엔 좀 어렵습니다. 21번입니다. 수능 시험의 21번 문제는 최고난이도 문제입니다. 자, 지문을 읽어보면요. 자연수연에 대해서 그러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네, 원점 지나고 원에 접하는 직선 중 y축이 아닌 직선의 기울기를 n이라고 하라 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실까요? 잘했어요. 이런 직선이다. 그 다음 원이니까 중심에서 접했으니까 수직. 이것도 수직. 근데 요점의 좌표가 n, n제곱 잘 표현했거든. 그럼 진짜로 이 거리가 n이겠지? 그 반지름이 n인 거야. 여기도 n이에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공식 하려고 살짝 이 양식을 썼어요. 그 다음으로 또 가봤더니 네, 거리 공식을 기억해냈어.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 딱! 요 장면. 요 장면에서 두려워졌어요. 뭐가 두려워졌느냐? 아휴, 제곱을 어떻게 하지? 두려우니까 도망가고 싶어졌어요. 잘 봐라. 절대값이 어느새 사라지고 n을 보내고 질문이 n분의 an이거든. n분의 an 보이죠? 그러니까 n분의 an을 만들어야겠다는 일념으로 여기는 안 썼지만 이게 n으로 나눈 거야. 그리고 요놈의 극한을 취한 거야. 이렇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고 느끼긴 했나 봐. 거기서는 또 유리화는 또 해. 유리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충분히 제곱을 할 수 있을 텐데 거기를 포기하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네, 답이 마이너스 1이래. 왜냐면 요 a는 사라진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아예 무시해버렸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여기서 양변을 제곱하면 요놈 제곱하고 요놈 제곱이 사라지겠죠. 그럼 an이 금방 쉽게 얻어지겠죠. 그럼 바로 답이 나오겠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게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식 똑같습니다. 이렇게 잘했어요. 그 다음이야. 여기 왔어. 여기서도 또 그래. 아, 요 단어는 그러니까 언제 쓴 거겠니? 또 나중에. 얘는 더 황당해. 내려가요. 어쨌든 절대값을 없앴어요. 그런 후에 이항시켰어요. 여기서 제곱했으면 좋겠는데 이항을 또 시킨 후에 또 제곱해. 이건 더 복잡한 제곱이잖아. 다시 요놈의 양변을 제곱했으면 금방 답인데 여기까지 막 후퇴해 온 거야.
마치 이런 거야. 전쟁터에 나갔는데 칼 척 뽑았거든? 만만치 않아. 아이씨. 아이씨.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거기서 그냥 뽑아서 확 뱉으면 됐는데, 그래서 항상 그런 겁니다. 수학 문제를 풀어나갈 때 자기랑 조금 생소해질 것처럼 느끼잖아요. 왜냐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특히나 문과 친구들일수록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든가 원의 방정식이라든가 등등이 좀 생소해져 가요, 점점점. 왜냐? 수학 1에 집중하다 보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도형이 생소해져 간다고, 점점점. 생소해졌는데 떠올리긴 했잖아? 그럼 자신있게 하면 돼. 거기서 확 하면 되는데 후퇴하고 후퇴하다 보면 결국 얘도 그렇고 자기도 나중에 자기가 뭘 했는지 몰라. 여기서 쓰잖아요? 제곱이라고. 이것도 이상해. 왜? 약분부터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반성들이 다 누군가한테 이제 해설 강의를 듣다 보면 해설 강의에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제곱한 것을 누가 설명했을 거 아니야? 보고 나서 제곱이로구나? 그래 돌아서요. 그 돌아서는 순간에 자기가 저질렀던 것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제대로 안 되면 이렇게 흔적은 남았으나 추억만 남아. 그럼 자꾸 어떻게 되냐? 두려움만 남아. 그래서 행동이 필요해진다. 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주제는 안 하려고 그래. 저건 지나갑니다. 이런 지점이 있는데 집에서 한번 확인해 둘 것. 응? 여기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이 요걸 만든 거거든요. 글씨 예뻐요. 너무 예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친구가 논술 시험 답안지를 딱 작성하면 이 자체로 그냥 사진으로 찍어서 전국에 알리고 싶은 정도의 명필갑니다. 그리고 문제도 잘 풀었어요. 이 지수로그에서 등장하는 이 주제는 주어진 요 각각각을 식으로 탁탁탁탁 요약하면 비교하면서 판단할 수 있어요. 참고로 이거 두 개를 서로 뭐 하고 싶어집니까? 빼겠죠. 그래서 얘를 얻은 거예요. 멋있게. 그러면 얘하고 얘거든 이제. 둘을 뭐 하고 싶어질까요? 이 체제대로라면 일관되게 빼야 될 거거든. 왜 빼는 거지 우리? A를 없애려고 하는 거야. 근데 얘 눈에 이게 보이는 거야. 5하고 2점. 5하고 2점 하면 뭐 어떤 수치가 떠오르지? 2배. 2배네 한 거야. 그럼 여기는 뺀 거야, 나눈 거야? 나눴죠. 그럼 너가 나눴으면 너도 나눠야 될 거 아니야. 여기는 뭐 한 거지 지금? 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다 보면 케이스 3. 아하. 현상과 멍청이들이라고 제목을 뽑아왔는데 아하라는 말이 뭔지는 알겠죠? 느낌이? 이거야. 드디어 알았다. 네, 꼭대기에다 썼어요. 아하는 80%일 뿐이다. 아직 20%가 남은 거야. 한 다음 고수는 그러니까 그 다음 을 떠올리게 되고 하수로 내려갈수록 끝. 응? 네, 가봅니다. 아주 쉬운 문제예요. 역행렬을 찾으렵니다. 역행렬이라고 써있어. 그래서 AD-BC를 해야 되겠지. 여기 멋있게 썼어. 촥촥 해서 3을 얻은 거야. 드디어 그러면 여기 3분의 1은 잘 썼지. 급히 이 인간이 해체당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보여? 여기까지 잘해요. 여기까지도 잘해요. 꼭 마지막 한 번 거기서 실수를 해요. 요게 답이거든. 요렇게 쓴 거야. 어디만 본 거지? A만 본 거죠. 네? 여기에 부호를 반대로 바꾸면 저게 얼마지? 마이너스 1 더하기 A겠죠? 네, 지나갑니다. 다음. 네, 행렬 문제입니다. 행렬 문제인데 기억, 니은, 디귿 판단 문제라 좀 어려워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를 풀자는 게 아니고요. 이 중에 요것만 잠깐 보세요. AB 더하기 BA가 0이라는 조건이 이 애가 여기에서 얻어졌거든. 니은번 질문이 A세제곱 B세제곱을 B세제곱 A세제곱으로 바꿀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세제곱 세제곱이니까 진짜 다 썼어요. A세번 B세번. 그리고 차근차근 해본 겁니다. 요걸 바꿉니다. 빼기 보이 또 바꿉니다. 요 B를 여기 샥 뺐더니 마이너스 사라진 거야. 드디어 깨달은 거야.
그럼 b가 또 나오네? 그럼 빼기네? 그럼 이제부터는 요 두 번째 b를 빼내려고 바꿨어요. 부호가 바뀌어. 또 빼, 부호가 바뀌어. 또 빼, 부호가 바뀌어. 여기까지 잘 왔거든? 근데 보다시피 예쁜 글씨, 조금 예뻐. 아, 조금 애가 심리적으로 흔들리나 봐. 점점점. 이쯤 되니까 아하까지는 했는데 이제 한계 지점에 딱 이른 거야. 보다시피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그 다음 뭐지? 더하기 빼기가 되지. 여기서 딱 이제 끝난 거야. 생각이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물론 여러분들은 이렇게 써나가지 않을 거예요. 아, 그렇게 간파했으니까 요비가 한 번, 두 번, 세 번. 요비가 한 번, 두 번, 세 번. 요비도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총 바꾼 현상이 몇 번 벌어졌지? 9번 벌어졌으니까 홀수번 벌어지면 빼기고 짝수번 벌어지면 더하기니까 9번이니까 부호가 뭐가 되겠어요? 빼기겠지. 근데 어쨌든 모의고사를 가잖아요. 시간이 남아요. 오히려. 왜냐? 30문제 100분이거든. 시간이 남는다고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많이 할 수 있게 돼. 했으면 쪽팔리지만 했으면 끝을 내야 된다. 여러분이 시험 보는 장면을 누가 카메라로 찍니 안 찍니? 안 찍어요. 즉 오직 채점은 아무런 감정도 없고 아무런 인연도 없는 OMR 카드가 기계 속에 들어가서 벌어집니다. 답 내는 게 관건인 거예요. 네, 다시. 네. 특히나 수열 혹은 행렬 거듭 제곱할 때 꼭 염두에 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번엔 케이스 3-3으로 가겠습니다. 계산입니다. 자, 처음에 꼭대기 갔더니 시그마 K제곱, 시그마 K제곱이 딱 보여. 여기는 n까지고 여기 n 플러스 1까지거든. 그래서 한 거야. 탁 멋있게 한 거야. 이 시그마에서 n 더하기를 집어넣은 걸 앞으로 빼내고 남아있는 녀석 탁 봤더니 K제곱 촥촥 지워지면서 사라졌어요. 이것만 남은 거야. 딱 이쯤 이르면 자기가 막 기특해. 나는 남들은 다 전개했을 텐데 나는 저를 촥 치면서 촥 했다.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면서 얘가 저지른 거를 한번 감상해보세요. 체크해봐. 여러분이 채점자야. 서술형 채점자. 어디서 틀린 거지? 요건 제대로 한 거잖아, 그지? 그 다음도 제대로 한 거 맞아? 요 다음 양변에 얼마를 곱했다고? 여기 안 곱했지? 선생님이 처음에는 이것만 봤어요. 나중에 또 봤더니 여기도 가관이에요. 여기 2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2 맞아? 다시 여기 양변에 얼마를 곱할 거라고? 그래서 2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2 맞지? 요거 여기는 2를 곱하면서 약분할 테니까 여기는 n제곱 더하기 n이잖아. 여기다 2를 곱해놨지? 무슨 말이지? 여기 곱해야 될 2를 여기다 곱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막 지워치 맘대로. 무슨 말이냐? 얘는 지금 여기서 게임을 끝낸 거예요. 했거든. 드디어 알았다. 끝. 에이씨 다. 이런 느낌으로 네, 그냥 확 흘러가 버립니다. 즉 이걸 깨달은 다음 아직 20%의 과정이 남아 있는 거예요. 거기서 긴장감, 즉 이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면 안 된다. 다음 친구. 네. 얘는 어디가 문제일까? 찾아서요? 옳지. 정말 얘가 나중에 찾아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그날 혹시나 태양에서 흑점이 폭발한 게 아닐까요? 여기 보여요? 여기. 요거 제곱을 전개하다가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여기에 써 있겠지. 바보, 멍청이, 지랄, 병신, 나 뭐야? 네. 자, 29번 마지막 문제로 가보시죠. 네,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그 그래프하고 y = k가 만나도록 k의 개수를 찾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교재에서 보는 것처럼 이 친구는 이걸 진짜로 기가 막히게 그려놨어요.
처음에 얘를 평행이동이라고 생각하고 y = 2분의 1의 x선을 그렸어. 그런 후에 x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를 그렸어요. 5,1을 지나고요. 0,는 실제로 대입해봤더니 30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64만큼 끌어내야 되는 것도 알아냈어요. 그걸 끌어내려갔더니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64인데 마이너스 64까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31가 된 것도 알아요. 절대값이 붙었으니까 이걸 뒤집어 올려야 된다는 것도 알고 점근선 64도 잘 썼어요. 그리고 31을 지난다는 것도 알았어요. 여기 이 지점을 살짝 조금 코를 쳐박고 살짝 살펴보면 저 32지점을 통과하는 그래프가 32지점을 통과할 적에 여기 32고 여기 64인데 여기를 잘 들여다보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느끼죠? 이거 구멍 뚫은 흔적 보여요? 1사분면이라고 간파를 한 거야 드디어. 그러니까 32부터 64가 아니고 얘는 63을 잊지 않은 애니까 여기가 63인 게 잘 표현되어 있다가 처음에는 30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깨달은 거야. 아, 1사분이니까 아니네. 그럼 얼마부터지? 33부터지. 거기 잘 들여다보면 32였다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바꾼 거 보여? 느껴져? 네, 잘 안 보이지? 그래서 확대를 해봤어요. 보여? 이게 2였던 거 알겠지? 그러니까 3으로 바꾼 거야.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한 거야. 한 개 차로 남들은 틀리겠네. 나는 그거 찾았네. 네, 33부터 63까지 30개. 이해가죠? 네, 29번 문제가 그 모의고사에서 어쨌든 수학 A형 문제 중에 난이도가 세 번째로 어려웠던 문제예요. 그러면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이 제대로만 정확하게 잘 돼서 조금만 여유를 딱 갖고 딱 임했으면 만점을 맞고 승승장구를 할 텐데 그러지 못한 어마어마한 사례들과 우리가 지금 만났었다. 자, 다시 한번 잠깐만 결론을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어쨌든 글씨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논술 문제를 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심지어는요, 외국 살다 온 어떤 친구 중에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어떤 친구인데 우리 글을 잘 못 써요. 펜글씨 교본을 샀었어요. 응? 서양의 문자 체계하고 동양의 문자 체계는 완전히 달라요. 서양은 다 곡선으로 휘갈겨 쓰는 글씨체입니다. 동양의 모든 글씨는 다 정자체예요. 각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글씨가 아름다우죠. 그러니까 서예가 있는 거 아니야, 서예가. 이것 자체가 미학이라고. 동양의 천재들은 몽땅 다 명필가입니다. 서양에 있는 몇몇의 근육이 덜 발달된 천재들만 악필가라고. 그걸 누가 천재는 악필이라고 한번 이상한 놈이 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반드시 노트에 정리해봐라. 그리고 점검해봐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장황해진 게 좋은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 두 개의 명제를 여러분이 간직해야 돼요. 필요한 것은 반드시 써야 된다. 그런데 장황해지면 망한다. 그럼 이 둘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인데 이거는 노력해서 여러 번 연습해본 사람은 알게 돼 있어. 조금 전에 그 축구 시합처럼 같은 거예요. 오직 그걸로만 승부하게 된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점심시간 밥 먹고 나서 15분 10문제 정도는 여러분이 꼭 한 번씩 도전해보고 정리하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제외한 공부 있죠? 공부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이거는 도저히 내가 그 시간 안에 내 실력으로 풀 수 없었던 문제가 한두 문제씩은 있어요. 괜찮아요. 그건 다시 공부하면 됩니다. 문제는 그러지 않았던 것, 즉 내가 이 시간 안에 조금만 집중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해서 틀리는 대략 10점에서 15점가량의 이 점수, 이걸 어떻게 내가 챙겨낼 것이냐. 수학은 점수가 말해주는 과목이에요. 선생님이 수학교육과도 나왔고 박사 논문도 준비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현장을 딱 경험해봤고 선생님도 고등학교 시절을 되돌려 추억해보면 수학은 점수가 잘 나와야 하고 싶어져요. 수학 과목은 그래. 다른 과목과 달라요. 점수가 나에게 동력이 되는 과목이다. 이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수학에 관한 오해와 진실 한두 가지만 해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 천재는 수학 점수가 좋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성실한 천재만 점수가 좋습니다. 여러분 뉴턴은 천재입니까? 둔재입니까? 뉴턴 말이에요. 뉴턴. 천재잖아요. 네? 노력하지 않으면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그 우화에 나오는 것처럼 무슨 과수원에 앉았는데 사고 툭 떨어지는 걸 보고 무슨 만유인력이 며칠 떨렸다고? 천만에 그 거짓말이에요. 사기꾼들이 만들어낸 이상한 말인 거야.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설명할 때 대중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과수원에 사고가 떨어질 때 어떤 일이 있는지를 관찰해보라라고 쓴 거야. 논문에다가. 그게 어느새 비화돼가지고 그 어린이는 앉아서 딱 보기만 하면 딱 깨달아버려. 이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인슈타인 알죠? 이 사람이 대학 졸업하자마자 실직자였던 거 알아요? 무려 한 15년간? 그 15년간 각고의 노력을 쌓은 결과로만 이게 나오는 거다 이거야. 그런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요. 다음. 네, 이해 과목이므로 암기가 필요치 않다. 당연히 여러분 답을 알아. 그렇지 않아, 그지? 네, 반드시 외워야 할 부분들이 있고, 네, 터득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저건 다 공부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네, 매우 도발적인 이슈입니다. 안 풀릴 때.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네, 수학은 저러기를 원합니다. 수학자들의 수학이 그래요. 문제 해결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렇지 않아요.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이렇게 느껴야 돼. 시간이 압축되어 있는 제한된 링 위에서 쌓여야 되기 때문에 그 링 위에서 내가 이겨내려면 반드시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5분이 지나잖아. 안 돼요. 5분이 지나면 벌써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이러고 있어요. 응? 응? 선생님 딸을 관찰해 본 결과야. 이러고 있어, 이렇게. 10분이 지나잖아요. 그러다가 15분 정도가 지나지.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그러면요, 보통 이제 숙제를 해야 되는데 한 30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보통 저런 문제가 6번쯤에 나와요. 불행히도. 근데 그 6번에서 계속 그러고 있다가 자잖아. 7, 8, 90번은 잘 풀린다고. 7, 8, 90번은 잘 풀린다고 의외로. 왜? 문제집쟁이들이 그렇게 만들어 놔요. 한 페이지에 쉬운 문제만 깔려있는 한 5페이지가 지나가고 한 페이지가 막 어려워. 그러면 애들이 어쩌겠니? 뭐 이래. 그래서 항상 각 페이지마다 조금 힘든 문제를 한 문제씩을 넣어줘요. 그게 내신 시험지에도 그렇고 수능 시험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런 연습을 해두시고 가급적이면 30문제 기준으로 5분을 마지노선으로 삼아서 안 풀리잖아? 체크하는 게 무조건 좋아요. 그 다음이야. 이렇게 해서 줬더니 애들이 그래. 네, 선생님 안 풀린 문제가 체크되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이걸 해내는 자가 이제 고수가 되는 거죠. 다시 체크하고 끝나는 자가 있고. 보이나? 이거 어떻게 해야지? 네. 해내야 된다. 체크하고 나서 체크된 문제들을 재도전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문제 중에 25문제 내가 이미 다 풀어서 해치운 거야. 그럼 진짜로 내가 싸울 5문제만 남아야 돼. 얘랑은 이제부터는 시간을 조금 더 들여도 해놓을 일은 다 해놓은 거고 이제부터 다 한 문제 한 문제를 풀어내는 것 자체가 희열이 되는 그런 공부로 바뀌게 된다. 잊지 마시고. 마지막 주제.
시험 점수를 한번 이렇게 망하고 나면 아주 간단한 결심 중에 하나예요. 제일 손쉬운 결심. 더 풀어야지. 대한민국의 수학 문제집이 한 100권 있어요. 문제수로 치면 한 30만 문제가 있을지 못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선배들이 남겨놓은 웃기는 황당한 현상들도 봐본 거예요. 한 번 틀렸잖아요. 반드시 다시 풀어보고 점검해야 돼. 그래서 오늘 집에 가거든 그냥 번합니다. 자기가 봤던 시험지 다시 한번 들춰내보고요. 거기에 바보라고 써보고 지랄이라고 써보고 이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체크해보고 그래서 진짜로 내가 이번 시험에서 몇 점을 맞을 수 있었는지 그 수치를 다시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면 그게 다음 단계의 목표입니다. 선생님 그랬습니다. 참 선생님은 그 시절로 돌아가 보면 얼마나 무모했는지 모르겠는데 시험이 딱 끝났잖아요. 참고로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첫 수학시험 54점이었습니다. 끝났잖아. 채점을 다시 해. 보통 채점은 어떻게 하냐면 틀려 맞아 하잖아요. 반드시 선생님은 이렇게 써요. 이게 무슨 뜻일까? 맞힐 수 있었어. 이것도 있어. 찍었어. 그러니까 항상 채점할 때는 이렇게 4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틀린 거, 도저히 안 되는 거. 아싸. 그리고는 시험 점수를 안에 이걸 가지고 다시 썼어요. 왜? 이런 거는 내가 열심히 하면 항상 신께서 나를 도와주는 거야. 조금만 노력하면 돼. 그럼 이게 내 점수야. 그리고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어요. 엄마한테는. 걱정 마세요. 할 거니까. 그리고는 책상 앞에 딱 앉아서 얘를 분석하는 거죠. 바보, 멍청이 이러면 안 돼. 다시 또 한 번 더. 그래서 5문제씩 그 비슷한 유형을 또 풀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바뀌어져 가면 이것 자체가 현실이 돼요. 그 현실을 우리가 만들고 싶다. 5 곱하기 1, 2 곱하기 3, 3 곱하기 3. 저 단순한 산수의 의미는 5권 한 번씩 푼 놈보다는 2권, 3번 푼 사람이 무조건 이기고 우리는 2권, 3번 풀어서는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오니까 3권, 3번 풀자. 이겁니다. 제 1권이 뭐겠어요? 교과서의 김책.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내신 마스터. 그 다음 뭐겠어? 최근 난문들을 다 푸는 거죠. 그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고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장난 수학이 고쳐지고 나면 진짜 고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고수가 돼서 깊은 생각에 명예를 널리 떨쳐주시기 바랍니다. 마쳐요. 감사합니다.